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MBTI를 활용한 자기의 진로 강점 찾기예요. 그래서 MBTI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MBTI를 하고 나서 활용을 잘못하면 안 하니만 또 못하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MBTI를 활용해서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고, 또 진로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쉽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오늘 목표는 나의 성격의 강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우리 일반을 놓고 보더라도 같은 성격이 같은 친구는 없어요, 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ISTJ가 뭐 ISTP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또 이쪽들 많이 있지만, 이 네 사람이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유형끼리 모으면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다는 의미지, 다 달라요, 실은. 우리 지구 인구가 80억 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 우와, 그렇구나. 엄청 많은 인구죠. 근데 80억 인구도 다 보면 개인의 각각의 성격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은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할 것 뿐이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자는 뜻이고요. 서두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 성격이 부러운가요? 정말? 선생님 부럽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우리 외향이 분명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남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야 될 때 떨리세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편해? 그냥 나와서 말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알아본 결과 외향형 친구가 대체로 좀 편한데,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근데 둘 다 긴장한대. 외향 내향이 다 긴장을 한대. 근데 이유가 달라. 어떻게 다를까? 외향형 친구는 내가 이만큼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나와서 그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긴장이 되고, 내향형 친구는 혹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내용에서 실수나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긴장을 한다. 긴장하는 이유가 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부러운 것은 없죠. 실은 부럽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한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어떤 강점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계속 답변을 잘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전제는, 우리 16가지 유형은 서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동등하단 말, 평등하다는 뜻이야. 성격이 다 서로 그만한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고, 이걸 안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격을 알면 좋은 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 성격을 알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성격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장점을 알고 단점을 개발, 보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주제이기도 한 진로에 대해서도 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좀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이다 보니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건 뭐예요? 공부. 그렇죠. 공부인데 공부도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분 선생님이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 왜 선생님이 이걸 소개하려고 할까? 창시자. 비슷해. MBTI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심리 쪽인데, 우리 몸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요? 그 관련된 병원에 가죠. 뭐 내과, 외과, 뭐 피부과 많이 가는데, 정형외과. 마음이 소위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정신과. 그래서 이분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국적은 스위스이고요. 자,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씨예요. 정씨. 정씨인데 여기 보죠. 정씨가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 재미로 한 이야기고, 융이라고 읽어요. 융이라고.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환자마다 다 같다 다르다? 다른 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치료하면 좋고,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정리한 게 바로 심리 유형론이라는 건데요. MBTI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 두 분까지만 소개하고 본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두 분은 왜 제가 소개할까요? 검사를 만든 사람. 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 모녀, 엄마와 딸. 그럼 위에 있는 분이 딸일까요? 엄마? 위에 있는 엄마라 돼 있죠. 밑에는 아빠 같아.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한 분은 이름이 브릭스에서 B, 마이어스의 M, 브릭스의 B, 마이어스 M. 그래서 MBTI의 MB가 바로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식하게 MBTI는 누가 만든지 알아? 딱 이야기가 뭐라고 해야 된다?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만든 거야. 그렇죠? 그 뒤에 그러면 TI는 뭐다? T는 그 타입이란 뜻이다. 이 사람 이런 타입인 것 같아. 인디케이터는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나는 ISTJ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IST 쪽의 방향의 그런 타입인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검사를 하면서 두 개의 문항을 풀면서 헷갈렸어요? 아니면 어떤 문항은 편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선택하는데. 다 편했어요? 갈등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쪽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안에서 우리에게는 양쪽 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결과지에 보면 이름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이름.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름 밑에다가 아니면 그 박스의 하얀 부분에다가 이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썼나요? 그 이름 밑에다가 방금 썼던 손의 반대쪽 손으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반대 손으로. 오 마이 갓. 왜 이런 거 시키지?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밑에다가 핑크안에다가 그냥 쓰면 돼요. 자, 한번 자기 두 번째 뜻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더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자,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첫 번째 썼던 손을 평상시에 주로 쓰는 거 맞죠? 두 번째 썼던 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썼던 느낌이 어땠어요? 불편하다. 손목이 좀 아프다. 시간이 빨리 걸렸어요? 아니면 쉽게 됐어요? 더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뜻대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쪽이 있고 상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쪽, 양쪽이 다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항을 선택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라는 쪽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검사를 하면 결과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음에 검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글씨를 썼던 손처럼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호라는 선호란 말이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쪽을 고른다라는 뜻이에요. 편한 쪽을 고른다. 나에게 편한 쪽. 그래서 영어로는 preference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선호. 여러분 선거할 때 반장 선거 했나요? 네. 그때 자기에게 반장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우리 반에서. 그래서 그 선호라는 것은 좋아하는 쪽을 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호 쪽 봐보세요. 편하고 자연스럽고 쉽고 확실하다. 반대쪽 비선호 쪽은 어떠냐? 여러분이 서투르다, 어색하다, 힘들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왕이면 내가 편한 쪽을 하는 것이 더 만족도가 있겠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엄청 힘을 써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사람은 성격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왜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떤 게 더 쉬운지 이런 거를 성격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결과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표에 보면 결과지임 나눠가 있고 여러분 결과표에 보면 선호, 분명도, 범주라는 거 있죠. 거기에 점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수 문화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점수 높은 것은 성격과는 무관하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갈수록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더 편하다,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쪽을 나는 더 쉽게 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가운데 왼쪽으로 약간 쪽으로 갈수록 나는 이쪽 저쪽도 대체로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 분명도 범죄에 관한 것은 진짜 MBTI의 결과에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의 발달이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편한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이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추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EI, SNTF, JP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최적 유형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E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쪽 선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는 내향이면 외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향도 외향이 있다 없다? 반대로 외향은 외향만 있다 아니면 내향도 있다. 내향도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향, 내향이 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에 보면 외향과 내향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름 위에가 외향은 외향형, 또 내향은 내향이라고 적혀있는데, 외향은 영어로 뭐라고 표시한다? 이. 내향은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영어로 그냥 어렵지만 익스트로 버전의 약자, 밖으로 향하다라는 뜻이고, 내향은 안으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인터뷰 볼게요. 여러분 추측해 봅니다. 얼굴 보지 말고. 외향이 외향? 한국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있다 보면 진짜 모를 거예요. 친구님 찾았을까요? 혹은 여러분들 긴장이야. 제가 그냥 알아서 하고 시간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도 근데 하나씩 해줬으니까. 여러 사람들 들어도 아닌데 그 괜히 더 생각되지 않아요.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선생님. 친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경계를 좀 성격해서 제부터는 처음은 친하다 이거면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는 얘한테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데 말로 되게 힘든 거예요. 알겠지? 말도 혼자 나를 더 듣고 어떻게 맞아 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어때요? 외향, 내향 인터뷰 들어보니까 나하고 좀 가까운 쪽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나는 외향 쪽인 것 같다, 들어보니까. 자, 아니다. 나는 내향이 좀 더 나하고 가까운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추측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추측했던 거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도 한번 적어봐. 나는 외향인 것 같으면 2라고 적으면 되고. 우리 친구는 어때? 물어볼 거 없어? 그치. 아마 우리 친구가 그랬을 거야. 2번 만나면 친하다 이렇게 하면 외향형 친구는 공감이 돼? 공감이 돼. 그렇지. 외향에 따라서도 아니야. 2번은 좀 너무해. 4번, 5번은 만나야지. 그 외향형 친구들은 오래 사귄 친구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나 그닥 자기를 오픈하는데, 우리 외향형 친구들아, 선생님도 좀 이야기 좀 하자. 그치? 외향형도 다 다른 것 같아. 어느 분명도에 따라서 우리 친구는 어느 정도야, 외향이? 보통, 그치? 그러니까 보통이냐, 매우 분명이냐, 뭐 약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코로나가 있었죠? 그때 집에 혼자 있으면 그닥 많이 심심하지 않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지. 사람 빨리 만나고 싶고 서로 만나서 좀 같이 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차단돼 있으면 더 답답하게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는 코로나 때 어땠어? 그때는 아이였어요. 그때는 아이였어. 와, 모두가 막 자주 바뀌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 외향도 혼자 지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향에 비해서 오랜 기간 혼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보면 외향, 내향 그 서로 장점이 있어요. 외향들은 되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말이나 이렇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 근데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좀 자기 속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내향은 잘하는 게 뭘까? 잘 듣는 거.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잘 들어주는 거. 또 좀 상대적으로 신중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자기 의사 표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내향형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러신데 우리 아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 엄마를 통해서 듣기도 한대. 왜냐면 집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잘 무슨 일 있어? 이게 잘 안 하는데 외향은 어때? 물어보지 않아도 쉴 새 없이 집에서 이야기 좀 엄마가 내향인 경우는 어때? 좀 쉬었다 이야기하자. 그렇지. 내향형 친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기빨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우리 그러면 선호 경향에 대해서 같이 테이블에 있는 2명 어떻게 하지? 2명씩 어떻게 해도 되나? 이렇게 2명. 한 사람씩 하죠. 앞에 보이는 단어 보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서, 자, 맞으면 하이파이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자,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자, 축구, 야구. 하나, 둘, 셋.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커피차. 하나, 둘, 셋.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혹시 산 있어, 산? 자, 가끔 산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대체로 청소년들은 바다를 좋아하지만. 자, 여러분 추측했죠? E인지 I인지. 자, 추측했고. 두 번째는 오는 게 코드가 뭐다? S 또는 N입니다. 자, S는 우리말로 하면 감각형 이렇게 그냥 그 번역을 한 거예요. N은 직관형,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감각, 직관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각형에도 직관형 성향이 있다, 없다? 직관형에도 감각형 성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고요. 단지 그쪽으로 좀 더 편한 쪽을 찾는 겁니다. 영상 볼게요. 사과를 보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구체적이고 있는 그대로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잘 보았겠죠. 근데 애는 본능적으로 딱 보는 순간 무슨 씨앗을 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S는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을 뿌리려고 하니까 뿌렸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S는 우리 과일에 나무에 열린 게 과일이다 보고 열심히 따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져야 돼. 열심히 담고 있는데 애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발견을 할 찬스를 아래쪽에 그림 보면 식물이니까 물을 줘서 키워야겠다.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잭과 콩나무처럼 동화 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는 세상을 현무경처럼 있는 그대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죠. 야, 여기 냉장고가 있고 진로실하고 시계가 있네. 여기 뭐 스크린은 흰색이고 이런 거. 근데 애는 망원경을 보듯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나 시리즈물 볼 때 나는 1편을 보고 2편, 3편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앞에 걸 봐야 다음 이해가 잘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아무 데나 봐도 대충 앞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10권이면 10편이면 왜 귀찮게 시간 아깝게 9편을 다 보고 10편을 봐? 나는 바로 10편 보고 결론을 볼래. 이런 친구도 있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례차례 보는 게 편하다. 아니다. 나는 그냥 순서나 그닥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끊겨도 상관없다. 자, 옛날에 S와 N으로 나눠서 글짓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옛날에 농부가 살았는데 그 농부는 외모가 뛰어나서 현대판 원빈이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신분 상승의 욕심이나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사또의 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는 바람에 일을 않고 게을러져서 재산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어때요? 외모보다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열심히 일하게 돼요. 이 이야기 어때요? 괜찮죠? 나름 그래도 처음에는 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 결론이 잘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에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농부는 같이 일하던 소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갑자기 소를 먹고 싶어요. 갈고리를 잡아서 가지고 소를 잡아 끓는 물에 넣으려는 순간 소 머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농부는 너무 가슴이 아파 소를 묻어주고 정이 없는 돼지를 잡으러 갔습니다. 돼지는 이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도망가고 없었고요. 우울해진 농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소 옆에 땅을 파고 같이 묻혔대. 그런데 도망갔던 돼지가 다시 나타나서 농부와 소가 묻혀있는 곳을 지나자 갑자기 땅에서 광선이 튀어나오면서 농부와 소가 깨어났대. 농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소, 돼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이야기가 더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나름 상상력이 기발하고 좀 논리 전개가 그래서 저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S일 수 있다. 자, 나는 S쪽인지 N쪽인지 추측해 봅시다. 자, S는 here and now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중요해. 먼 미래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실의 구체적인 나의 모습이나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고요. 반대로 어려운 게 S가 어려운 것은 새로운 사실을 막 창작을 해야 된다든가 갑자기 뭐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든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S는 좀 편한 스타일인데요. 없던 것을 스스로 막 발견하고 발명해야 돼.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N형은 어때요?
그렇죠? 뭐 이걸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촉이 좀 밝다, 촉이 있다. 근데 생각이 좀 많을 수 있고요. 너무 앞서다 보다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틀린 그림 찾기 해볼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바뀐 거. 자, 왼쪽 오른쪽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세 그루. 자, 차이 나는 거 뭐가 있어요? 뾰족한 첨다. 오. 어떻게 알아? 얼굴에서 찾아보면 얼굴에 어떤 부분이? 귀걸이. 아직도 귀걸이가 어디 있어? 자, 얼굴에 안에 있습니다. 얼굴에. 입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죠? 벼 치는 거. 네, 가운데 있는 사람. 어쩌라고? 잘 찾네, 우리 친구. 어디? 지나갔어, 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T나 F가 오죠. 자, T와 F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또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내가 뭔가 뭘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떤 차이인지 볼게요. 자, 두 사람이 약간 차이가 있죠. 영화를 보는 방식에. T는 이제 실제로 영화 볼 때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좀 깨죠. 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F는 몰입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한다. 사고형은 왼쪽의 모습처럼 되게 논리적이고 정의와 공평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형들은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도 어때요? 이유라도 알고 이유 없이 그냥 또 동생은 동생이라고 더 봐주고 이런 거 굉장히 분노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또 막 단체 기합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해야 돼?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불편하죠. 감정형은 우리 같이 생활하는 우리 반의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30점만 맞다가 갑자기 90점 점수를 잘 맞아왔어.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아? 애썼다. 맛있는 거 사줄게. 수고했다 우리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가 학원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뭐 저녁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 같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황에 대해서 집어주면서 이야기할 때 더 공감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형과 감정형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고형, 나는 T라고 생각하는 사람,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 고민일 때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다음에 잘 봅니다. 뭐 때문에? 몇 점인데 우선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F형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자,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고형은 친구가 다음에도 시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몇 점을 맞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알아야 다음 우리 친구가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 대안 솔루션을 주고 싶다는 거야. 우리 감정형은 어때요? 우선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잖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방법은 나도 알아. 이렇게 내 지금의 마음을 친구가 알아만 줘도 어느 정도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 서로 차이가 있죠. 자, 자기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T 쪽인지 사고형인지 F 쪽인지 한번 추측 적어봅시다. 둘 다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 자, 우리가 보면 사고형은 감정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런 거 가지고 걱정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T와 F가 다 있습니다. 둘 다 전 고민이 되면 자, 우리 T는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논리력이나 뭐 대안 제시 그리고 뭘 할 때도 약간 감정적인 거리를 잘 둔다라는 거죠. 이성적인. 근데 뭔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감정형은 자동으로 상대방 입장에 공감이 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어떤 상황에 해결하는 것, 대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요? 상황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물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T나 F를 꼭 이렇게 나는 T다 F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나에 대한 정보잖아. 그렇지만 나는 주로 어느 쪽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주의 집중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갑니다. 자, 하나, 둘, 셋. 258963. 오,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끝에 내면 날지 않은 참새가 몇 마리인지 세보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정답은 6마리. 누가 6마리? 오, 6마리. 자, 마지막 JP입니다. JP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우리 보면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판단형처럼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 인식형처럼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왼쪽은 어때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곳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 판단형들. 그래서 뭘 하려면 딱 목표를 딱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꼭 그 계획대로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편한 사람 있죠. 반대로 오른쪽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내 공부방이 있다면 나는 왼쪽이 편한 사람 손들다. 왼쪽이 편. 왼쪽. 당연히 왼쪽이다. 아, 나는 이쪽이다. 오. 마음은 이쪽인데 실제로는 이쪽이다. 자, 우리 반장인가? 반장 이쪽이 편하다 했지? 그럼 이쪽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고쳐줘야 돼? 좀 채워주고 정리해주고. 자, 이쪽이 편한 사람 이쪽 보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약간 너무 막 답답해. 자, 이쪽에 있는 사람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자, 이쪽에 있는 사람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왜? 또 다음에 또 쓸 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몰아서 치웁니다. 몰아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질 데가 없다 하면은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네, 이쪽 사람 항상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편한 사람이고요. 자, 뭐 놀이기구를 타도 왼쪽 오른쪽, 왼쪽은 예측이 되죠. 계속 그 자리에서. 오른쪽은 어디로 갈지 모르죠. 누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통제하고.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본다면 자, 나의 모습을 돌아